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7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랜만에 다시 기록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오늘의 데일리 리포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리포트 오늘의 주제는 소버린 AI, 요즘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AI 인프라 중심 대형주들이 많이 선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6월 17일 화요일 날 이렇게 주가가 최근에 다시 어떻게 보면 변동을 하게 됐죠. 그래서 미국 주식은 다시 한번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일 대비해서 주가가 오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등락 배경은 역시나 AI와 연관된 부분 또는 트럼프와 연관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펀더멘탈 상의 이상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있습니다. 조금 위험한 기업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아이온큐입니다. 네, 아이온큐가 최근에 옥스퍼드 인수를 하면서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전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조금 안타깝게도 아이온큐에 있는 대부분의 C레벨, CEO뿐만 아니라 CEO, 그 다음에 CFO까지 주가를 내부적으로 매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아이온큐는 신규 매수를 저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에 대해서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지금은 대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지금 조금 부정적인 여론도 많이 형성되고 있고, 아이온큐 기업, 저도 아이온큐를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매수했을 때 양자 컴퓨팅 회사의 주도주로서, 물론 지금도 저는 양자 컴퓨팅 기업에 있어서는 아이온큐가 주도주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지금 내부적인 상황이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온큐가 최근에 로드맵을 또 하나 발표했는데 그 로드맵 상에서 기존에 발표했던 로드맵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이게 펀더멘탈에 저는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이온큐는 팔란티어나 그 다음에 테슬라처럼 실질적인 매출이 아직 명확하게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도 살펴보면은 엔비디아도 국가 단위 인프라, AI 인프라를 계속해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다시금 주가가 성장을 하면서 140달러를 넘어가게 되면서 이 소버린 AI, 즉 미국과 전체적인 세계적인 AI 쪽을 어떻게 보면 선도하는 부분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머스크와 트럼프가 조금 화해를 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어, 성-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오르는 걸 볼 수 있고 팔란티어가 이번에 올타임 하이를 기록을 했습니다. 141달러죠.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어떻게 보면 PER이 너무 높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바라보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팔란티어에 대해서는 조금 신규 매수를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미 조금 이제 계속해서 매수를 하락할 때마다 한 주 한 주씩 조금 했어요. 좀 소심하게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팔란티어는 이미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근데 그럼에도 팔란티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 팔란티어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신규 파트너십이나 신규 협업 소식 그 다음에 이번에 팔란티어 공식 유튜브에서도 나온 걸 보면은 팔란티어가 신규 고객들을 모집하는 걸 계속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의 매출은 다음 분기에도 또 높게 나올 거다라는 걸 기대를 하고 있고 만약에 주가가 여기에서 조금 하락세를 보이면은 저는 또 신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아이온큐는 아까 말씀드렸고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AI 모드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고 어, 구글, 아마존, 애플이 조금 아무래도 가장 이 테크 부분에서 대형주다 보니까 오르는데도 조금 오르고 떨어지는데 조금 떨어지고 뭐 그런 것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해보면 각자 어떻게 보면 수익성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수익을 올리냐. 구글은 아무래도 광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마존은 아마존 이커머스가 있죠. 예, 그 다음에 근데 애플이 지금 애매한 상태예요. WWDC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AI 관련된 조금 주도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애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아이폰 17이 조금 기대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 다음 브로드컴. 아, 야금야금 잘 오르고 있어요. 네, 브로드컴도 저도 조금 보유하고 있는데 브로드컴은 아무래도 저는 엔비디아에 조금 밀려서 조금 그렇게 잘 안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브로드컴만의 그 자체 칩 생산하는 거 ASIC이라고 하죠. IC라고 하나요? 그래서 자체 칩 생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엔비디아와는 조금 다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브로드컴은 그 신규 고객들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브로드컴도 안정적인 주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한번 해보면 기관 쪽에서도 이 소버렌 AI와 그 다음에 팔란티어 목표가를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고 테슬라에 대해서도 되게 말이 많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AI 인프라 중심 대형주와 그다음에 AI 인프라 중심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이렇게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또 운영하는 기업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즘에 맨날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근데 그 뉴스들은 패턴이 대부분 비슷해요. 뭐 트럼프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가 변동이거나 아니면은 뭐 AI 관련돼서 신기술이 나왔다거나. 근데 그 신기술의 방향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AI 인프라를 위주로 지금 펼쳐지고 있죠. 그 다음에 AI 기술을. 근데 AI 기술이 챗GPT가 나온 이후로 그다음에 LLM이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렇게 혼동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도 워렌 버핏 웨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워렌 버핏 웨이는 바로 챕터 3입니다. 저번에 챕터 2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챕터 2에서 우리가 살펴본 거는 바로 복리의 복리의 마법을 믿어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복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상세 깊은 부분을 공부를 했었죠. 네, 여러분들도 이 워렌 버핏 웨이 책을 함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책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책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이 책을 보시면 워렌 버핏 웨이가 과거에도 이렇게 책이 다른 책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상상 스퀘어에서 새로 나온 워렌 버핏 웨이는 기존의 내용에서 좀 더 추가가 됐더라고요. 저도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기존의 워렌 버핏 외에는 한 470페이지였나? 480페이지 그 정도, 460페이지 그 정도였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상상 스퀘어에서 새로 나온 워렌 버핏 외에는 그거보다 좀 더 내용이 한 30페이지 넘게 추가가 됐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챕터 3 주제는 기업 중심 투자 원칙 완전 정복입니다. 네, 기업 중심 투자 원칙 완전 정복, 네입니다. 그래서 기업 중심으로서 우리가 기업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부제목으로는 사업을 이해하는 것이 최고의 리스크 관리다. 이 부분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챕터 1이었나? 초반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짧게,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핏의 투자 철학을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보면 주식은 사업이다. 그리고 버핏의 세계 주식은 추상 개념이 아니라 기업을 소유하는 그 자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한국 투자자들이 되게 초반에 어려워했어요. 네. 왜냐하면 주식을 사는 거와 기업을 어떻게 소유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측면에 있어서는 기존의 기업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창업 그 부분으로만 한정됐었는데 버핏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사는 것도 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기업을 소유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만큼 기업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이론, 그다음 거시경제, 산업 동향보다 기업 내면에 좀 더 집중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일어난 일보다 기업 자체에서 일어난 일들. 예를 들어서 CEO가 좀 원리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CEO가 자기만의 철학이 있는지, 그리고 CEO가 정직한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업 내부를 잘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사업을 이해하고 경영진을 신뢰하면 이거 내부적인 요소죠. 그 다음에 재무 구조를 꿰뚫고 이것도 내부 재무적인 요소죠. 그 다음 가치보다 싸게 사자. 네, 그겁니다. 근데 가치보다 싸게 사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죠. 근데 이거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을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비즈니스 원칙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터넷이죠. 첫 번째는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사업에 투자하라. 그 다음에 일관된 운영 역사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라.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전망이 유리한 사업에 투자하라입니다. 이 세 개가 다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는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가 과거에 투자했던 기업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바로 애플입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아이폰이라는 아이폰과 그다음 아이폰 내부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 굉장히 쉬운 서비스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필두로 이해하기 쉬운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워렌 버핏은 이렇게 접근하기보다 또 애플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80% 이상 사용하고 있으면은 그게 정말 쉬운 사업이다라고 워렌 버핏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애플의 50% 넘게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가를 갖고 있었던 거고요. 물론 지금 한 25% 정도예요. 근데 그럼에도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금 애플의 비중이 25%나 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부분으로 1위, 1순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관된 운영 역사. 네. 일관된 운영 역사. 애플도 일관되게 애플의 아이폰, 그걸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운영을 했었죠. 그다음 세 번째, 장기적으로 전망이 유리한 사업.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미국의 80% 이상의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물건, 그거면 믿을만 하겠다. 장기적으로 전망이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미국의 80% 넘는 사람들이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죠. 일본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아이폰 비중이 아직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어떤 걸 구매하는지 측면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이런 기업을 찾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도 미국에서 굉장히 비중이 높죠. 그러나 스타벅스도 세계적으로 비중이 높고 또 대표적으로 또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하고 있는 코카콜라가 있습니다. 네. 코카콜라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애플보다 비중이 더 클 거예요. 네. 아무리 어려운 제3국 나라라고 할지라도, 제3세계 나라라고 할지라도, 코카콜라는 꼭 판매를 하고 있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경영진 원칙입니다. 매니지먼트 테넌시고요. 합리적인 경영진이 이끄는 기업에 투자하라. 그 다음에 주주에게 정직한 경영진을 찾아라. 그 다음에 제도적 관성에 저항할 수 있는 경영진을 찾아라. 사실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 여섯 번째일 것 같아요. 제도적인 관성에 저항할 수 있는 경영진. 이게 아무래도 제도적인 관성에 저항한다는 뜻은 기존의 산업에 퍼져 있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그거에 저항할 수 있는 거. 이걸 저는 보면서 팔란티어와 테슬라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기차와 그 다음에 뉴럴링크, 그러니까 뇌에다가 칩을 이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스페이스 X도 있죠. 네, 화성에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관성, 그러니까 기존의 혁신에서 어떻게 보면 금이 가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저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을 한 거죠, 경영진이. 일론 머스크라는 대표적인 경영진이. 그다음 팔란티어는 피터 틸과 그 다음에 알렉스 카프라는 CEO가 존재하죠. 그 두 CEO가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아메리칸 온리 이것들을 주장하는 것들을 기존의 소프트웨어로 저항을 잘 한 거죠. 그다음 그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뭐 로키드 마틴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군수 회사들이 존재했는데 그 군수 회사들보다 좀 더 그 제도적인 관성을 저항하면서 소프트웨어로 회사를 성장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여섯 번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꼭 잘 좀 예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합리적인 경영진, 그 다음에 주주에게 정직한 경영진은 우리가 의외로 쉽게 살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경영진은 회사 내부적인 회사 문화나 그다음에 회사가 성장하는 거를 잘 살펴보면 되고 그리고 주주에게 정직하다라는 뜻은 예를 들어서 배당금을 잘 나눠주고 그다음에 갑자기 막 이번에 아이온큐 사태가 사실 조금 주주에게 정직하냐 이거의 잣대를 우리가 들이밀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배당 부분을 살펴보면은 주주에게 정직한 경영진을 우리가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여섯 번째 제도적 관성에 저항할 수 있는 경영진은 은근히 찾기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에 잘 갖춰진 산업들, 캐시카우라고 하죠. 이미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그거의 관성에 저항할 수 있는 경영진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찰리 먼거도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실함과 투명성이다. 네. 그래서 의외로 미국에서도 하버드 대학교나 뭐 펜실베니아 대학교,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교처럼 굉장히 능력이 좋은 사람들, 능력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경영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자신이 잘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실하고 투명하게 밝혀내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근데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 그런 걸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 원칙입니다.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EPS, 그 다음 ROE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냥 네이버에서 특정 기업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팔란티어 ROE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PS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본 규모에 상관없이 한 주당 얼마의 이익을 창출했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주당 10달러의 이익을 창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EPS보다 ROE를 더 중시하자라고 버핏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ROE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이익률인데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해보면 기업이 이 주주들의 돈을 활용해서 1년간 얼마를 벌어들였는가? 예를 들어서 1년간 뭐 1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뭐 이런 수익성 지표로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ROE가 타 기업들보다 낮으면은 예를 들어서 ROE가 뭐 테슬라는 30인데 팔란티어는 10이다. 그러면 경영진이 무능하거나 그 업종 자체가 불황이다라는 뜻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PS보다 ROE를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게 뭐냐면 EPS는 단순히 한 주당 얼마의 이익이냐 이렇게 1대1로만 매칭되는 단순한 지표인데 ROE 같은 경우에는 타 기업들과의 비교도 살펴볼 수 있고 그 업종에 대한 상황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거시적인 지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업을 공부하실 때도 이 ROE를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한창 잘 나갈 때도 ROE가 100을 넘어갔다라고 해요. 다른 기업들은 못 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ROE를 살펴보시면은 그 기업과 그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오너 어닝을 계산해 보면 좋을 텐데요. 오너 어닝은 뭐냐? 당기 순이익 플러스 감가상각비 마이너스 자본 지출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당기 순이익은 말 그대로 해당 단기의 순이익을 그러니까 순수 이익을 나타내죠. 그다음 감가상각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것. 즉, 예를 들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테슬라의 전기차도 비슷할 텐데 아이폰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아이폰을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샀어요. 그럼 그게 2026년도엔 가격이 조금 떨어지겠죠? 네.
자체적인 순수,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기계이기 때문이죠. 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였던 게 1년이 지나서 뭐 한 80만 원으로 떨어졌으면 그 감가상각비가 한 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본 지출은 그 회사에서 뭐 연구개발이나 그다음에 뭐 채용 등을 통해서 자본을 지출한 거예요. 이걸 마이너스 시켜주면은 오너 어닝이 나오는 거죠. 또 그 다음으로는 높은 이익 마진을 가진 기업을 찾는 거예요. 이것도 애플을 통해서 예를 들어보면, 아니다, 이건 코카콜라로 생각을 해볼게요. 코카콜라가 판매하는 건 말 그대로 코카콜라 한 캔, 이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코카콜라, 이거는 쉽게 말해서, 물을 판매하는 거예요. 네. 물 같은 걸 판매하는데, 물 판매해서 그게 한 캔에 뭐, 1,500원이라고 치면은, 이만한 캔을 판매해서 1,500원을 일단 정가로서 판매를 하고 그걸 통해서 순이익이 나오겠죠. 근데 딱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달달한 설탕물 팔아서 순이익이 마진이 엄청 높겠죠. 그래서 코카콜라가 지금까지도 위대한 기업으로서 이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도 지금 마진을 높게 내려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회사가 어떤 제품을 팔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회사가 과연 마진을 얼마나 남길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 사 먹으면서 아, 이거 커피 한 잔에 원래 한 200원밖에 안 하는 건데 스타벅스 커피 4,000원짜리 사 먹고 있잖아요. 네. 아메리카노. 이 마진이 굉장히 높겠죠. 네. 근데 코카콜라는 더 하겠죠. 네. 설탕물인데 말 그대로 코카콜라는 그리고 바리스타가 존재하지도 않아요. 즉, 사람이 존재하지도 않죠.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설탕물이 무한대로 찍어 나오고 있어요. 공장에서. 마진이 굉장히 높겠죠. 네. 그래서 높은 이익 마진을 가진 기업을 찾아라.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10번. 1달러 이익으로 1달러 이상의 시장 가치 창출 여부 확인. 이것도 9번과 약간 유사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더 실질적인 거겠죠? 네. 그래서 기업은 궁극적으로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를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가치 원칙입니다. value tenet. 11번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라.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재무 원칙과 이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그 다음 12번 이 부분과도 연결됩니다. 충분한 안전 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만 매수하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이게 바로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르침과 연결됩니다. 가치보다 싸게 사는 것이 투자의 본질이라는 거죠. 네. 근데 가치보다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만의 충분한 안전 마진을 꼭 확보하는 거죠. 즉, 대출 같은 거 무리하게 하면서 매수하지 말자는 겁니다. 네. 여러분 12번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래서 요약과 인사이트를 제가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버핏의 투자는 감이 아니라 기업 분석에 기반합니다. 핵심은 복잡함을 피하고 일관성을 찾아내고 합리성에 투자하는 거. 네. 그러니까 복잡한 사업을 찾는 게 아니라 일관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찾아내고 합리적인 경영진. 이걸 우리가 투자하는 겁니다. 네. 아까 제가 애플과 코카콜라를 통해서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굉장히 쉬웠죠. 네,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도 없었죠. 아이폰이라는 제품을 갖고 있는 애플, 코카콜라라는 제품을 갖고 있는 코카콜라. 코카콜라만큼 사실 쉬운 기업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은 초보 투자자부터 기관 투자자까지 모두에게 유효한 시대를 초월한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 웨이라는 책이 지금까지도 조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기업 중심 투자 원칙 완전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돈을 잃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꼭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네 번째 챕터죠. 챕터 4인데, 네 번째 챕터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챕터에서는 보통주 매수. 이 부분 여러분들 기대할 거예요. 이 부분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워렌 버핏만의 투자 원칙이
제대로 제대로 적용됩니다. 챕터 4, 이 부분 여러분들 꼭 다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이 챕터 4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함께 공부를, 함께 읽어 나가면서 공부를 해 나가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데일리 리포트와 챕터 3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